주핑? 인간이 어떻게 여기에... 스토리의 개연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많이 쓴 작품입니다. 일단 뭐 지금 사실은 애니메이션이나 명화나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조금 기대는 조금 했었거든요. 일단 뭐 저희도 시사를 하고 뭐 애니메이션 내부 시사는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기대는 했는데 워낙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거든요.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. 그래서 했는데 생각보다 좀 뒷심이 좀 있어서 그게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가족물로 저희가 좀 처음에 기획을 했었고요. 애초부터 좀 이게 가족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서 만들어진 영화고요. 근데 이 가족물이라는 게 이제 어른도 좋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좀 세밀한 감정선이나 스토리의 개연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많이 쓴 작품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가족물로 처음부터 이제 저희가 기획을 했었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애니메이션들이 이 가족물로 만들기에는 되게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자유비도 많이 들고 사실은 어른들이 또 만족해야 되는 스토리를 짜기 위해서는 굉장한 좀 그 스토리의 개연성이라든지 세밀한 그런 감정 표현이 사실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동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고요. 경험도 사실 많이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많이 뒀고요. 사실 저도 그런 좀 철학이 있습니다. 이제 저희도 이런 아동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키즈 카페를 가든지 영화를 가든지 부모들이 사실 좀 많이 힘들거든요. 같이 보면서 공감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디즈니나 이런 쪽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어공주라든지 백설공주 이런 것들이 장르가 좀 나눠집니다. 예를 들면 아동용 TV 시리즈가 있고 영화로 만들려면 이 관객들이 다 같이 오기 때문에 사실 같이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보편적인 소재가 중요합니다. 이제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어른들도 보면서 이제 지루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개연성이라든지 이 감정의 그런 디테일들이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영화는 그 보편적인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. 이제 사랑이라는 이제 주제고 누구라도 다 경험했던 이제 주제거든요.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른들도 아마 첫사랑 이런 거 생각하거나 뭐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들을 처음 봤을 때 이런 감정들이 아마 기억에서 계속 평생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. 아마. 그래서 그런 감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를 좀 형성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영화물은 사실 좀 쉽지가 않거든요. 이 생각보다 좀 남아물에 비해서 시장도 좀 작고 실제로 제작도 굉장히 힘들어요. 일단은 여성들이 좀 섬세하잖아요. 그래서 조금만 안 이쁘거나 조금만 감정이 어색하면은 좀 싫어해요. 기본적으로. 그래서 타겟을 올리기도 되게 힘든 쪽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이제 기획을 한 건 2018년 요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 그 전까지도 시도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스토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제작을 오래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좀 쌓이고 제작 기술도 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. 글쎄요, 뭐 저도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은 이런 물 있잖아요. 공주물이
이 동양적으로 생각하는 감정하고 또 서양에서 감정하고 좀 많이 좀 다르거든요, 기본적으로. 그래서 이 특히 애니메이션은 문화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, 사실은. 근데 뭐 반대로 케이팝 이런 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한국이나 이런 문화를 좀 못 받아들이다가 한번 받아들이니까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라는 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조금 이 문화가 처음에는 어색한데 한번 받아들이면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좀 마력 같은 게 있습니다. 그 문화가 한국 문화의 특징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했다는 거거든요. 근데 미국의 이런 좀 공주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그 소비자라기보다는 그 산업에서 조금 좀 발생되는 좀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다 보니까 조금 어긋나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저도 했었거든요. 예를 들어서. 근데 사실은 뭐 저는 사실은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뭐 나무물도 그렇고 여화물도 그렇고 이거는 팬들 위해서 그리고 시청자들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충실하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이게 뭐 어디까지 가느냐는 정말 팬들이 원하는 방향 계속 좋아해 주면은 뭐 계속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넘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. 그 디즈니라는 게 상징적인 어떤 단어라고 생각합니다. 회사가 아니고 디즈니라는 애니메이션의 이 장르가 상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하면 뭐 지금 미국에 있는 웬만한 뭐 드림웍스나 이런 데들도 다 디즈니 출신이고 저도 사실은 디즈니의 그 이론을 가지고 공부를 또 해왔고 그래서 이제 디즈니를 넘는다기보다는 좀 새로운 방식의 지금이 요구하는 방식이 좀 새로운 방식 아니냐. 우리가 뭐 팝을 가지고 케이팝이 새로운 장르고 그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것처럼 이 애니메이션도 그런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어린 그 영화 쪽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뭐 상어가족이나 보로로 이런 쪽은 좀 보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조금 진출이 좀 쉬운 편이고요. 근데 이게 조금만 나이가 들면 문화권이 좀 다르거든요, 사실은. 뭐 예를 들어서 티니핑도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학교만 하더라도 좀 문화들이 좀 달라요, 기본적으로.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도 해외 뭐 바이어들 만나고 해보면 생각이 완전히 좀 바뀐 게 있어요.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그 어떻게 보면 결정권자들 있잖아요. 방송국이라든지 뭐 배급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먼저 판단을 하고 이제 시청자들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시청자들이 먼저 판단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쪽을 해보면 굉장히 팬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일단 이미 이제 중국에는 뭐 한국보다 인기가 더 좋을 정도로 잘 되고 있고 일본도 지금 팬덤들이 생기고 있어서 저희가 뭐 10월 달이나 뭐 이 정도에 저희가 새로 런칭을 하거든요. 그리고 뭐 해외도 지금 좀 연락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.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고 왜냐하면 한국이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다 알아요. 다 알고 이걸 이제 어떻게 이거를 글로벌하게 해 나갈 거냐에 대한 좀 깊은 고민들과 논의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틀고 싶다 들으시는 게 아니고 일단은 뭐 그러니까 제 바람은 일단은 100만이 넘었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이 좀 침체 상태거든요.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뭐 극장도 안 오고 있고 관객 수도 되게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좀 뭔가 활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사랑의 핫쇼핑이 좀 흥행에 잘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면 이런 좀 새로운 활력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좀 열심히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